근데 지금 뭐 그렇게 아까보다 효율성이 높아지진 않았어요. 그냥 복잡한 걸 밖으로 뺐을 뿐이지. 안 그래요? 복잡한 걸 그냥 함수에다 묶어버리고 밖으로 빼버리고 여기가 지저분하니까 여길 지저분하게 한 거라고. 아, 지금 우리가 만든 이 get article이 해준 역할이 뭐예요? 얘가 변수명 아티클에 담을 컴포넌트가 뭔지를 모드에 따라서 결정해 주는 게 얘가 하는 역할이라고.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라고 한다면 이 변수명에서 못 담는데요. 업데이트 아티클이 여기에 있는 이게 어디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되죠. 이해됐습니까? 지금 다른 게 있어가지고 에러가 잠깐 났었습니다. 자, 그러면 업데이트 이제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크리에이트 해서 내용들 잘 기존에 우리가 눌렀을 때 나왕 바뀌는 것까지 다 잘 되고 있고요. 이제 업데이트해서 여기에서 이제 있어야 되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 업데이트 다시 눌러볼게요. 사용자가 보고 있던 거 여기에 클릭을 하면 제가 지금 HTML을 클릭했어요. HTML을 클릭하면 여기에 HTML과 내용이 나오고 있었죠.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얘를 수정하겠다는 얘기가 돼요. 요거. 그러면 사용자가 보고 있던 이 제목과 설명이 어디에 나와야 되는 거냐면 이 업데이트에 여기에 기존의 내용으로 와야 돼요. 여기에 얘처럼 폼에서 입력하기 전에도 값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폼에다가 지금 값이 비어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 말고는 여기에 값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값이 이렇게 있어야 돼. 업데이트를 했을 때 기존의 값이 뭔지 불러와야지 그걸 수정하는 모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입력하지 않아도 폼에 기본적으로 내용이 있게 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HTML을 묻고 있어요. HTML을 묻고 있는 거라고. 폼에서. 이거 지금 이게 뭐죠? 업데이트 아티클이잖아요. 업데이트 아티클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나오게 하겠대. 자, 임시로 한번 써볼게요. 원래 여기에다가 value 써볼게요. value 해서 테스트라고 써봅시다. 업데이트 아티클에서 value에다 테스트라는 글씨를 써봤어요. 정할게요. 어때요? 테스트라는 글씨가 이미 있죠? 여기 테스트를 넣었더니 여기에 테스트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클릭하면 테스트를 수정할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저기에 내용을 이제 출력해 주는 건 value 안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된대요. 그죠? 업데이트 하면 내용이 바뀌죠? 여기에 3이라고 할게요. 3 하면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2 업데이트 to 업데이트 이거 안 먹어. 제출. 네, 뭐 하는 거냐? 제출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걸 눌러서 얘를 보고 있는데 얘를 수정하고 싶은 거다라고 해서 업데이트 누르면 HTML2 것2 해서 이거 수정해서 이렇게. 그렇죠. 기존에 얘를 보고 있을 때 여기에서 업데이트를 누르면 기존의 이 글씨와 내용이 폼에 고스란히 나와야 한다고. 그래야 걔를 수정하는 거니까. 기존의 내용이 나오게 하려면 value에다 값을 넣어놓으면 되는데 이 value를 뭘 가져와야 돼? 사용자가 HTML을 보고 있었다면 이 HTML, 사용자가 만약에 HTML을 보고 있었다면 이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이 설명이 여기에 어딨어? 여기에 나오게 해줘야 돼요. 일단 뭘 해야 될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value로 여기 value에다가 지금 보고 있던 내용의 제목과 설명이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된대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여기가 변수명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들어와야 한다고. 여기도 변수명이 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내용이 들어올 구멍을 만들어 놔야죠. 이렇게. 타이틀한 DSC를 넣는데 사용자가 기존에 뭘 보고 있었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지 이제.
여기에 기존의 내용이 뭐였는지를 파악해서 그거의 내용을 여기에 뿌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거꾸로 쓰면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어차피 여기에 넘어오는 건 여기에 넘어오는 이 업데이트 아티클에다가 넘어오는 값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어쨌든 속성으로 넘어오게 할 거니까 속성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면 this의 props에 데이터에 타이틀이 들어오게. 자, 지금 거꾸로 작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저거를 이제 넘겨주는 걸 역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그냥 날 글씨로 테스트라고 입력을 했더니 글씨가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적어봐 주세요. 업데이트 아티클에서 인풋과 텍스트 에어리어의 밸류를 기존의 사용자가 보고 있던 값을 반영할 수 있게끔 변수명, 속성명 타이틀, 속성명 DSC로 넘어오는 걸 여기에다가 출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일단 써봐 주세요. 아, 에러예요 지금. 넘기는 거 없잖아. 에러입니다. 이 업데이트 아티클한테 일을 시킬 때 속성명으로 얘를 넘겨주는 부분이 지금 없어요. 당연히 지금 에러입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작성해 주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해야 될 걸 생각을 해보면 사용자가 지금 몇 번째를 보고 있었는지 파악할 방법이 필요해요. 사용자가 몇 번째를 보고 있었냐. 여기 이 기존의 여기 내용에 앱JS 좀 가볼게요. 기존의 내용에서 사용자가 여기 볼게요. 사용자가 얘를 보고 있었는지 이걸 보고 있었는지 파악할 방법이 필요해요. 자, 저 부분은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selected id를 활용을 하겠죠. 여기에서 기존에 얘 클릭했을 때 할 일 기억나십니까? 요거. 사용자가 만약에 HTML을 클릭했을 때, CSS를 클릭했을 때, 요게 모드 뭐였죠? read 모드에서 할 일을 한번 볼게요. read 모드에서 했던 걸 응용하면 그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앱JS 보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게요. read 모드일 때 할 일 봅시다. read 모드일 때 할 일 이렇게 해서 봅니다. read 모드일 때 할 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리드 모드일 때 할 일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우리가 지금 업데이트해서 할 일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지금 기존에 어떻게 했었냐면 얘를 클릭하면 사용자가 이 세 개 중에서 도대체 몇 번째를 보려고 클릭했는지 그 링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 아이디의 숫자를 가져와서 그 숫자랑 메뉴스에 있는 숫자 메뉴스에 해당 번째의 아이디랑 일치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만약에 일치한다라고 하면 얘가 1번을 클릭했는데 메뉴스의 0번째 메뉴스의 0번째의 아이디의 값이 1번 똑같네. 그러면 사용자가 얘를 클릭했다는 얘기니까 더 반복하지 말고 사용자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요. 이 0번째가 가지고 있던 타이틀과 DSC의 값을 누구한테 myArticle한테 전달해서 여기에 뿌려줘 라고 해서 우리가 작성을 했단 말이죠. 사용자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파악할 때 while문을 이용해서 걔가 클릭했을 때 가지고 있던 고유의 뭐를 이용해서 데이터 아이디와 이 0번째가 가지고 있던 selected id가 위에 올라가 볼게요. selected id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이거 어디서 바꿨지? 이 selected id가 아까 데이터 아이디로 넘어오는 거였죠. 여기에서 mynev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mynev.js를 보면 사용자가 누굴 클릭했을 때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이 부분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아이디의 값을 여기 0, 1, 2, 3 숫자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걸 누구한테 onChangePage라는 함수한테 던져주면 onChangePage 함수는 앱JS 얘한테 일을 시킨 거 누구야? myNav한테 일을 시킨 거 앱JS 가볼게요.
my 네이버한테 일을 시켰던 부분에 가면 사용자가 넘겨준 그 매개 변수를 id로 받아오고 그게 1번이든 2번이든 그 숫자가 여기에 들어오고 그 숫자를 사용자가 이거 선택했대 라고 해서 selected id에다가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이 숫자에 1번, 2번, 3번이 있었고 그 숫자를 가지고 다시 위에 올라갈게요. 리드 모드에서 그 숫자 이게 1번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0번째에 사용자가 선택한 숫자와 일치하는 게 있니? 그러면 그 녀석을 보고 있는 거니까 너 말이야 0번째의 타이틀과 설명을 이 자리에 마이 아티클에다 전달해서 여기 화면을 뿌려줘 라고 했어요. 이거를 지금 업데이트하고 똑같이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디랑 매치되는 거와 일치하는 그 녀석 여기에 메뉴스에서 누구를 지금 보고 있는지 파악할 용도로 이걸 그대로 쓸 거예요. 복사했어요? 아이디에 맞는 거를 골라서 사용자가 그걸 보고 있네 라는 이 기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복사하려고 했던 요 코드 있잖아요. 이 코드는 지금 고스란히 복사해서 우리가 어디에도 써먹어야 되냐면 업데이트 여기에도 써먹어야 돼요. 사용자가 저걸 보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거의 타이틀과 DSC를 누구한테 업데이트 아티클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다가 현재 제목과 설명이 나오게 할 거란 말이야. 이게 물론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적어서 구현해도 되지만 왠지 무식해 보인단 말이죠. 이 복잡한 코드가 여기에 또 있어도 작동은 해요. 근데 이것도 좀 전에 우리가 get articles처럼 함수로 만들어 버리면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리팩토링이에요. 어느 부분을 수정하려고 했냐면 이걸 클릭했을 때 여기 내용이 바뀌는 여기 내용이 지금 잘 바뀌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얘를 클릭했을 때 이 내용을 받아서 그대로 이 폼에 전달할 수 있는 걸 지금 만들려고 해요. 그걸 사용자가 지금 몇 번째 아이디를 보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아이디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과 DSC를 업데이트 아티클한테 전달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 기능을 보려고 했더니 이미 우리가 작성한 거 앞서 리드 모드일 때 작성한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앱JS에서 리드 모드일 때 할 일, 이 부분 변수명 I 해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지금 보고 있는 거랑 매치되고 있는 게 몇 번째의 배열 안에 있는 값인지 확인해서 걔가 가지고 있는 제목과 설명을 출력하는 거였단 말이야. 변수명에다가. 그걸 얘한테 전달하는 거였어요. 자, 이 부분. 저 부분이 여기 리드 모드일 때도 작동하고 어디에서도 업데이트일 때도 지금 작동을 해야 돼. 얘가 비슷한 게. 자, 그래서 얘가 그대로 여기에 와도 아까처럼 작동은 할 거지만 저는 이 부분도 똑같은 저 코드가 여기 안에 있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함수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래서 자르겠습니다. 리드 모드에 있는 걸 자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찾았습니까? 자르겠습니다. 변수명 i부터 해서 반복문, while 반복문 끝까지 잘랐어요. 잘라요. 자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갑시다. 아까 우리가 함수 만들었던 자리 여기 이게 여기 함수 안에 있었네. 그러면 이 함수가 끝난 다음에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get read article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get read article. 네, 붙여넣기 합시다. 자, 이 부분도 조금 수정할 거예요. 사실 얘도 조금 비효율적으로 돼 있었어요. 뭐가 비효율적으로 돼 있었냐면 자, 지금 0번 이 i가 0에서 1, 2, 3 해서 여기 있는 개수만큼 반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i가 여기 부분에서 0번째 데이터를 여기 데이터에 담고 그 데이터 안에 있는 id와 사용자가 클릭한 id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일치하면 너의 제목은 여기 있는 걸 가져오고 너의 설명은 여기 있는 걸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 데이터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기 부분 주석 처리하고요. return. 지금 이제 함수를 바꿨으니까 이 함수가 실행되면 우리한테 지금의 데이터를 알려줘. 이 데이터 지금 누구예요? 요 0번째의 얘란 말이야. 여기 1번째의 얘. 사용자가 보고 싶어 해서 클릭한 그 아이디와 매치하는 그 배열에서
배열이 가지고 있는 거 여기에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데이터 안에는 만약에 사용자가 HTML을 클릭했다면 데이터 안에는 누가 저장돼 있어요? 메뉴스에 이게 0번째라고 하면 0번째, 그죠? 0번째에 누가 있는 겁니까? 위에 올라가서 보면 다시 이거 통째로가 지금 데이터에 저장돼 있는 거예요. 자, 좀 전에는 얘가 직접 변수명 타이틀과 변수명 DESC를 출력해 줬었어요. 근데 이제 함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얘를 직접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째로 담고 있는 데이터를 출력했어요. 여기. 일단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리드 부분부터 수정할 거예요. 리드에서, 자, 아까 우리가 잘라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 봅시다. 리드 모드일 때 여기에 있던 코드를 우리가 잘라서 밖으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자, 일단 여기에서 함수를 실행해야 되겠지. 여기에 원래 반복문을 이용해서 타이틀이 뭔지, DSC가 뭔지 여기에서 변수명의 값을 담고 있었는데 그걸 잘라버렸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에러 날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니?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좀 전에 우리가 함수명 뭐라고 했지? get read article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this 들어갑니다. this get read articles 해서 이렇게 넣어볼게요. 말문에 브레이크는 있어야죠. 이건 그대로 투명해져서 잠깐만 일치하면 return 멈추고 아니야 상관없어요. 네, 이거가 return 데이터. 네,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상 없는 거 같은데. 자, 일단 아직 뭐 바뀌는 거 없을 거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서 실행이 되면 얘가 뭘 알려준다고요? 이 자리에 덩그러니 뭐만 남아요? 아까 이 함수가 우리한테 뭘 되돌려 준다라고 했죠? 이 함수의 결과 아까 return에서 얘가 뭘 알려준다고 했어요? 데이터, 그지? 데이터를 알려주잖아. 얘가 실행되면 여기에 덩그러니 이게 실행되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된 거냐면 위에 올라가 볼게요. 아까 0번째라고 하면 이게 덩그러니 여기에 있는 거라고 어디 갔니? 네, 이게 이 함수가 실행되면 이 자리에 뭐가 나온다고요? 주소로 처리하면 얘가 덩그러니 있는 거라고. 자, 저게 덩그러니 있으면 저걸로 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결과를 다시 변수명 아티클에다가 담아볼게요. 새로운 변수 아티클에다가 담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티클에는 뭐가 저장돼 있어요? 요게 저장돼 있죠? 그죠? 요게 그대로 여기에 저장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 부분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거 똑같으니까 헷갈리면 그냥 리절트라고 해볼게요. 리절트. 헷갈리죠? 네. 리절트에 누가 담겨 있다고요? 요 객체 하나. 리절트에 이 객체가 담겨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어떻게 수정해야 됩니까? 이 객체가 어디에 저장돼 있다고요? 여기에 저장돼 있어요. 이 객체의 이름이 얘라고. 그렇지. result.title 그렇게 바꿔야지. 여기가.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result.title. 여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result.dsc. 이렇게 바뀌어야죠. 작동되나요? 저장해 볼게요. 자, 웰컴이 나오고 있으면 이미 작동하는 거예요. 웰컴은 상관없구나. 리드를 바꿔볼게요. 클릭했을 때 이렇게 CSS, JS 변경이 되고 있으면 맞습니다. 자, 함수 우리가 아까 잘랐던 것들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네, 주석했던 건 지우겠습니다. 그렇지, 여기 있던 반복문을 이용해서 했던 거를 여기 get read articles라는 함수로 그 함수의 결과가 여기 나오라고 바꾼 거죠. can read article 함수 하는 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올게요. can read article 함수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지금 메뉴 안에서 0번째, 2번째, 3번째 해서 사용자가 이거 클릭했을 때 남아오는 숫자, 그 숫자가 얘가 가지고 있는 0번째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와 맞니? 1번째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와 맞니? 라고 해서 맞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 그러면 너를 보고 있는 거네 라고 해서 너를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get read article는 저렇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여기에 다음을 변수명에 들어가는 걸 출력해 주는 거잖아요. 얘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지금 컨트롤스 위에 보면 앱제스입니다. 컨트롤스 위에 보면 요거 이걸 실행하면 여기에다가 상황에 따라서 모드가 리드일 때, 웰컴일 때, 업데이트일 때 여기에 컴포넌트가 각각 다르잖아. 그 컴포넌트를 맨 처음에는 이걸 쓰기 전에는 우리가 여기다 뭐 써놨어요? 그냥 언더스코어 아티클 썼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조금 복잡하니까 함수로 만들고 이 함수가 언더바 아티클에 담을 컴포넌트를 그때그때 바꿔주고 있는 게 얘였잖아. 얘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이 함수가 하는 일은 getArticles 함수가 하는 일은 모드에 따라서 뭘 바꿔준다고요? 여기 변수명에 담을 값, 컴포넌트가 뭔지를 여기에 담아주고 있잖아. 아티클이 리턴이 어느 자리에? 이 함수를 실행한 자리에. 이 함수가 어디 실행됐어요? 컨트롤스 위에.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됐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뭐 한 거예요? 아직 업데이트는 안 했어요. 업데이트는 안 했지만 기존에 얘 클릭해서 바꾸는 사용자가 클릭한 거에 아이디가 매치되는 정보를 바꾸는 그거를 함수로 get read article이라는 함수로 바꿔버렸어요. 이 함수가 해준 역할은 이 숫자가 들어온 거, 요 숫자를 가지고 0번째, 1번째, 2번째 얘가 가지고 있는 거와 매치되는지를 보고 사용자가 그걸 보고 있네 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보고 있는 게 배열, 메뉴스 안에 배열에서 몇 번째인지 그 데이터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업데이트일 때, 아이고 지금 업데이트에서는 아직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일 때 제가 얘를 보고 있어요. HTML을 클릭해서 HTML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자가 보고 있는 마찬가지 selected ID가 여기 메뉴 안에 있던 거와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서 0번째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도 리턴 값을 알려줄 거고 그 리턴 값을 받아서 우린 누구한테다가 업데이트 아티클한테다가 사용자가 지금 이거 보고 있대 데이터 안에서 타이틀과 DSC를 이 폼의 기존의 내용 밸류에다 넣어줘 라고 해서 우리가 밸류는 이미 써놨어. 아까 이렇게 넘겨줄 거야 라고 해서 하나만 하면 되겠죠. 모드가 뭐일 때? 업데이트일 때 할 일로 가봅시다.